네, 건국대학교 안과 신현지입니다. 이제 TED에서 새로운 약들은 없을까? 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태페자 같은 경우 분명히 좋은 약이 분명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합병증, 대표적으로 이제 히어링 로스가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들은 당뇨를 높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태페자 말고 우리가 스테로이드도 말고 다른 약이 없을까 물어본다면은 분명히 다른 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태페자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테프로토마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나온 거에 벨리그러턱이라 가지고 아마 미국에서는 곧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벨리그러턱은 이 테프로토마비 IGF-1 리셉터의 partial antagonis트면 이거는 full antagonist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효과가 강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퓨전 횟수가 8회에서 5회로 줄어들었습니다. 5회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주사 시간도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60분에서 90분인 반면에 30분 정도로 이제 좀 줄어서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인퓨전 횟수가 8회에서 5회로 줄고 다음에 도징 타임도 좀 줄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합병증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VRDN003 이거는 좀 더 편하게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IV로 환자가 병원에 와서 정맥 주사를 해야 되는 반면에 이건 서브큐 환자들 자가로 이렇게 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집에서 맞을 수 있는 오토 인젝터가 가능하고 짧은 주사 시간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몇 번을 맞고 병원에 오기 때문에 짧게 병원에 올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에 워낙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땅이 넓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신약들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약도 있습니다. 이제 먹는 IGF-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린스티닙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리셉터가 수용체가 자극되면은 발생하는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에 관련한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보통 2번 정도 먹고 한 52%에서 이 안구 돌출의 리스폰스 레이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먹는 약이다 보니까 정맥보다 이런 사이드, 히어링 로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좀 더 적은 것으로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클리니컬 3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이런 먹는 약들도 한번 우리가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프로토몬 말고도 우리가 다른 바이오로직스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테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가를 받았지만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반면에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 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 사용을 받으면은 또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투시맙 이렇게 B셀에서 항체를 만드는 B셀 자체를 좀 억제하는 약들도 있고요. 톡실리주맙 이렇게 이제 그 T세포가 자극되면은 거기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인플레메이트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또 약물이 있는데요. 이 톡실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이언트 셀 아르트라이티스 우리가 거의 동맥염에서 FDA 승인을 받은 약이고요. 그 밖에도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인데 이 TED 사용했을 때 염증이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즉 거의 대부분 90% 이상에서 이 염증이 확 줄어드는 염증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안구 돌출이 감소하는 반응은 한 50%로 태페자의 한 80%에서 89% 좀 적은데요. 하지만 염증 면에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트랄리주맙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세트랄리주맙은 NMOSD에서 승인받은 인터로킨 6 리셉터를 차단하는 어떤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염증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안구 돌출 반응도 50%에서 일어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약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인터로킨 6에 대한 약들은 우리가 안에서 이제 뭐 면역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인펙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펙션. 그래서 기존에 시리어스 어드버스 이벤트가 보고된 바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인펙션이었는데요. 한 5% 정도. 그중에서도 TB 리액티베이션, 그다음에 뭐 GI 퍼포레이션, 말리그넌스 이런 것들도 아주 드물지만은 보고된 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커런스 레이트는 보통 이 약을 끊었을 때 리커런스 레이트는 7.4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 자가항체, 몸에서 항체들은 세포 내로 이렇게 엔도사이토시스로 들어온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분해되죠. 이게 다 라이소솜에서 분해되지 않게끔 몸에서는 다시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합니다. 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FcRN이 이렇게 딱 블로킹 되면은 이 항체가 몸에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될 수 있도록 요걸 그대로 이렇게 보호하면서 항체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FcRN 같은 것들을 억제하는 항체가 바로 이제 바토클리마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몸에서 순환하는 자가항체를 줄여가지고 항체를 줄여서 이 섬유 아세포의 활성을 줄여준다는 어떤 그냥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F1 티기모드, 그 다음에 니포칼리마, 바토클리맙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이런 약제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테프로투맙만큼 효과가 막 강력해서 벌써 막 승인받고 그래보다도
후보 물질로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최근에 이런 이제 국내에서도 모 회사에서 이런 바토클리마브의 갑상 눈병증 탐상 결과에서 충분히 이제 안구 돌출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토클리마브라는 약들이 항체를 전반적으로 줄여준 약들이 갑상선 눈병증의 치료제로서 기대되고 있지만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좀 더 임상이 필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 IGF-1 리셉터하고 이 사이로드 호르몬 리셉터하고 같이 커플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까지는 IGF-1 리셉터를 차단하는 항체를 우리가 썼다면은 TSHR, 그러니까 사이로드 갑상선 수용체를 이걸 같이 억제하는 그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이온 70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클리니컬 1 이제 페이지를 했었는데 특별하게 시리어스한 합병증 없었었고요. 50%에서 안구 돌출이 줄었다고 그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IGF-1뿐만 아니라 이 TSHR 자체를 억제하는 약들도 개발되고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테프로토만 말고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약제들, 인터루킨이나 아니면 항체를 좀 자체적으로 억제하는 약들이나 아니면 이제 갑상선 수용체 자체를 좀 다운 레귤레이션 하는 약제들, 이런 많은 또 바이오로직스들이 연구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페자가 아직까지는 FDA 승인받은 가장 강력한 약이지만 혹시라도 이런 거에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 특히 히로누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로도 한번 우리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약제들이 임상연구가 계속 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더 많아질 것 같고요. 환자분들도 하나에 안 되더라도 다른 걸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도 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구가 계속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